자, 오늘도 부산대학교 심리학과의 이고은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반갑습니다. 날씨가 오시자마자 갑자기 목이 잠기네. 너무 반가웠나 봐요. 그런가 보다. 성대가 놀랐네. 박사님, 날씨가 참 약간 여름 느낌 나면서 화창한 날씨였죠. 오시는 길에. 네. 네네. 또 해가 지면 또 쌀쌀하고 봄인 것 같습니다. 그니까요. 네. 박사님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우리 이남님께서 유튜브에서 박사님 오늘 더 기분이 좋아 보시는 게 뭐 시험 기간이 끝나서 그런 건가요? 라고 주셨는데 마음은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은 항상 좋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러 오니까 좋으실 수밖에 없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나저나 그 시험 기간이 오히려 편하시다라는 또 이제 또 교수님 입장에서의 또 입장도 한번 역지사지로 알게 되었고요. 다정님이 너무 반가운 마음 그 마음 알죠라고 하시면서 목이 잠길 정도로 반가운 그 마음 또 공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박사님이 주제 하나를 또 골라 오셨는데요. 지금 사실 듣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주제죠, 박사님? 네, 요즘은 모두가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별로 이상하지가 않죠. 맞아요, 네. 맞아요. 휴대폰을 끄면 네. 공허하고 무기력한 느낌이 들고 또 불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특히나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에는 집에서 혼자 스마트폰을 만지는 시간이 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야 하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사람들도 거의 만나지 않는 데다가 요즘은 또 퇴근 후에 하던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다 멈춘 상태죠. 그러니까 더욱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에 디지털 매체 사용 시간이 대폭 늘어난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네. 특히 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우울감을 일컫는 이른바 코로나 블루라든지 코로나 우울을 겪는 사람일수록 디지털 매체에 과잉 의존할 위험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이제 의존을 하게 되는 건데 이제 코로나19로 언택트 시대, 이 비대면 사회가 됐잖아요. 이로 인해서 더욱더 이 디지털 중독의 위험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이 전국의 성인 남녀 1,020명, 1,020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후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거의 44%에서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이 늘어난 스마트폰 콘텐츠로는 SNS, 온라인 채팅이 가장 많았고요. 그 밖에도 뉴스나 쇼핑, 사진과 동영상을 청취한다는 분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응답자의 한 25% 정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이 온라인 게임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크게 늘었다고 대답을 했는데요. 특히나 우울하거나 불안한 사람일수록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디지털 의존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심각한 사람 중에 이 스마트폰 이용이 매우 늘었다고 답한 비율은 그렇지 않다고 답한 사람들보다 눈에 띄게 높았다는 건데요. 이 온라인 게임 이용 시간도 우울이나 불안이 심한 응답자에게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전문가들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적지 않은 국민들이 불안이나 우울감을 경험하는 만큼 앞으로 이러한 디지털 의존 현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코로나19가 안겨준 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한 3.7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높은 거죠? 이 점수가 네. 얼마나 높냐면요. 네. 메르스 확산 당시와 세월호 참사 당시보다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가 돼버렸습니다. 이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우울감과 불안감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그것이 또 디지털 중독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지속 가능한 언택트 사회를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 중독을 예방하고 또 건강한 미디어 활동 방안을 마련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사실 코로나19 시국이 길어지면서 그냥 적응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느끼는 스트레스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이 디지털 중독의 위험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고요. 사실 박사님도 비슷하실 거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떻게 느끼시는지 요즘에 내가 생각해도 스마트폰 이용이 좀 는 것 같다. 좀 걱정된다. 이런 얘기가 있다면 또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평소에 박사님 우리가
너 스마트폰 중독이야 라든지 뭐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 중독 이런 단어를 쉽게 좀 말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중독인 정도일까요? 어떻게 알아요? 네, 뭐 인터넷 중독이라는 건 일단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 예, 조절하지 못하고요. 이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정의를 일단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일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중독은 뭐 잘 아시겠지만 술이나 담배, 마약과 같은 섭취할 수 있는 물질만이 아니라 이렇게 반복적인 행동을 과도하게 할 때도 중독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네. 도박 중독이나 뭐 쇼핑 중독 그리고 게임 중독이 대표적인 예가 되는데요. 맞아요. 전문가들이 중독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 결과를 보면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큰 돈을 따서 쾌감을 느낄 때 생리적인 어떤 변화와 활성화되는 두뇌 영역이 네. 마약을 복용할 때와 똑같더라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오. 그런 의미에서 중독이라는 범주를 술, 담배, 마약과 같은 화학물질 중독과 인터넷, 도박, 쇼핑, 폭식과 같은 특정한 행동을 과하게 하는 행위 중독으로 이렇게 형태만 나누어서 정의를 하는 거거든요. 분류하는 거네요. 네. 절제할 수 없는 행위도 엄연한 위험한 중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 인터넷 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중독을 치료한다라는 건 알코올 중독의 경우에는 네. 술을 끊는 것이 목표겠죠. 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인터넷에 중독되었다고 해서 인터넷을 끊고 살 수는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 아우, 지금의 현실이잖아요. 네. 2021년에 네. 네. 스마트폰을 쓰지 않고 생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때는 완전한 중지가 아니라 조절의 치료 목표가 필요하다라고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게 목표가 되는 거겠네요. 하긴 이거 다 끊고 살 수는 사실 없을 것 같고요, 진짜. 네. 자, 아무튼 박사님 말씀대로 더 이상은 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특히나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중독이냐 아니냐 구별하는 게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박사님 그렇게 치면은 사실 이게 뭐 사용하는 시간으로만 따지면은 그것도 좀 애매하잖아요. 네. 네. 이게 단순하게 뭐 사용하는 양으로만 따진다면 뭐 게임 개발자나 인터넷 업체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중독자로 구별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핵심은 뭐 조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독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가 상당히 좀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어요. 그보다는 생활의 중심에 게임 혹은 인터넷 사용이 자리 잡고 있는지 판단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인터넷 사용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 90% 이상이 게임 문제가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 중독이나 인터넷 중독을 게임 중독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부르기도 하는데 어떤 게임을 하는지 그리고 왜 하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반드시 스스로 평가를 한번 해보면 좋겠죠. 이 증상에 가려진 근본 원인들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포인트일 것 같아요, 박사님. 단순히 중독이다 보다도 어떤 게임을 얼마나 왜 하냐 이런 것들. 자, 주변에 이 게임 중독인가 싶은 분들 아마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저도 청소년기에 사실 이제 오빠랑 같이 있으면은 부모님이 좀 걱정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요? 게임 때문에? 저도 좋아했고 오빠도 좋아했고 그래서 특히 청소년을 기르는 분들이라면 좀 공감하실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시고요. 다정님이 저는 확실히 스마트폰 중독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이거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절이 가능하신가요? 그리고 또 임준님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그 영상 수업하면서 몰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몰래 이제 뭐 휴대폰을 보거나 너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뒤늦게 제한을 걸었지만 아이들의 이 이용 시간이 늘긴 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세홍님은 매일 다우라드는 것도 중독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행위 중독은 조절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절이 안 되시나요? 치명적이네요. 네. 조절이 안 돼. 어쩔 수 없네. 정말 살살해야겠다. 네. 자, 여기서 첫 번째 퀴즈 부탁드릴게요, 박사님. 네, 부정적인 일이나 찜찜한 일에 대하여 관계를 청산한다는 뜻으로 흔히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 이번 한 번만 하고 이것을 씻겠다라는 말을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또 관용어구 퀴즈네요. 자, 1번이요. 발, 2번? 손. 뭘까? 2번 한 번만 하고 발을 씻겠다.
이번 한 번만 하고 손을 손을 씻겠다. 씻겠다. 자, 다 잘 씻어야 합니다. 근데. 그럼요. 예. 중요해요. 샵 1057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주시고요. 박사님이 이제는 좀 약간 체념하신 것 같은데요. 약간 실소를 터뜨리시는 박사님입니다. 네, 이고은 박사님과 함께하는 마음 실험실. 자, 오늘은 우리 모두가 나도 좀 그런가 싶어지는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퀴즈 정답부터 발표를 할게요, 박사님. 정답 자신 있게 외쳐주시죠. 네, 이번 한 번만 하고 손을 씻겠다. 네. 이렇게 예,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한다고 하죠. 왠지 박사님의 이야기로 들렸어요. 이런 퀴즈 이제 네, 손 이번 한 씻겠다. 번만 하고 이런 퀴즈는 손 씻겠다. 정답은 2번 손이었습니다. 예. 손이고요. 1209님은 아플 때 제 손과 발이 돼주는 가족 사랑해요 라고 또 가족에 대한 사랑을 전해주셨고, 또 9159님도 새싹이신데 정답 잘 주셨고요. 5717님이 일본에서는 비슷한 의미를 쓸 때 발을 씻는다라고 표현을 또 한다고도 하십니다. 이게 또 문화에 따라 또 다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4434님께서는 몸이라고도 이렇게 주셨다가 정답은 손입니다 라고 주셨고요. 요즘 진짜 손 잘 씻어야죠 라고 0416님, 이번 한 번만 하고 손 소독하겠다. 그리고 양치하고 잠자야죠. 3159님 주셨고 정말 약간 코로나 시국에 어울리는 그리고 손입니다 라고 잘 주셨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정답 주신 분 가운데 1109님께 상품 챙겨드리고요. 이 스마트폰 중독에 관련돼서 3159님,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휴대폰 찾고요. 다음에는 화장실에 앉아서 뉴스와 SNS를 둘러보곤 합니다. 근데 이 박사님은 아니러세요? 어떠세요? 말이 왜 안 나오지? 근데 저도 이러는데. 예,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하는 시간을 보내는 건 별로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앉아 있는 시간 최대한 짧게 하는 게 좋다라고 뭔가 그런 질환이 있는 분들의 치료 이야기를 하면 그 점검부터 하거든요. 스마트폰이나 뭔가를 들고 화장실에서 긴 시간을 보내느냐, 그건 건강에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러면 앉아 있을 때라도 좀 떼놓으시고. 저는 요새는 막 양치할 때도 한 손으로 저 SNS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는 저를 보면서 이게 진짜 좀 많이 들어오긴 했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도 박사님 얘기 잘 들으면서 저도 자가 점검을 좀 해볼게요. 네, 반성합니다. 자, 그리고 다정님도 화장실 갈 때도 진짜 필수적으로 폰을 데리고 가지요 라고 하셨는데, 근데 참 이게 힘든 게 요새는 사실 휴대폰으로 음악 듣고 뭐 많은 걸 하다 보니까 맞아요. 떼놓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씻을 때도 저도 음악 틀어놓고 씻으니까 자연스럽게 들고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아까 박사님이 이 중독 증상이 가려져 있는 근본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을 단순히 뭐 많이 한다 보다도 어떤 게임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라든지 이런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자, 인터넷 중독 그렇다면은 어떤 좀 원인들이 있을까요? 네, 뭐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이 과도하게 인터넷을 사용하는 데는 좀 1차적인 다른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위험성은 어른보다는 아동 청소년에게 더 높기도 하거든요. 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까지는 주의력 결핍과 산만함이 게임에 몰입하는 원인이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산만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을 하기에 게임도 못할 것 같지만 우리 두뇌 메커니즘은 좀 그렇지가 않거든요. 달라요? 주의력이 결핍돼서 부주의하고 산만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집중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거나 문제를 푸는 일에 어떤 능동적인 집중력이 필요한데 그렇게 집중하기가 어려워서 금방 막 이렇게 지치거나 하기 싫어하는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리는 그런 특성이 있죠. 그런데 능동적인 집중력. 그런데 TV나 게임은 그 주어지는 자극을 받아치는 정도의 아주 수동적인 주의력만 필요하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평소 집중이 안 돼서 산만한 사람이라면 자극에 집중할 수 있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몰입을 하게 된다는 그런 역설적인 어떤 형태예요. 더 심해지겠네요, 오히려. 평소에 잘 집중하는 사람은 게임을 하더라도 금방 피곤해지거나 질려서 그만두는 데 비해서 산만한 아이는 훨씬 오랫동안
그런 집중을 지속할 수 있기 오. 때문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집중력을 거기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이를 보상 결핍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네. 주의력이 결핍된 사람에게 보상으로 굉장히 좀 짜릿한 자극을 주기 때문에 결핍된 부분이 보상되니까 그 행동이 훨씬 더 강화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런 느낌 처음이야 이런 거잖아요. 그게 예. 그냥 편안하고 좋은 거죠. 예, 어. 그렇기 때문에 산만하고 부주의한 면을 치료하면 게임에 과잉 몰입할 이유가 좀 줄어든다라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아, 와, 이거는 진짜 많은 분들이 한번 좀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은 게 오늘 그 저희 오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빠가 좀 산만한 아이였거든요. 근데 게임을 그렇게 잘하고 집중을 잘하더라고 어릴 때. 네, 산만한 아이일수록 그런데 오. 과잉으로 몰입을 하죠. 네. 근데 이후에 이제 운동이라는 어떤 맞아요. 분야로 옮겨 나서는 이제 게임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게 또 생각이 납니다. 네. 자, 아무튼 근본 원인을 좀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라고도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이 의존이 더 높아졌다 했잖아요, 박사님.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과도 좀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우울감도 중독의 원인일 수가 있는 거겠네요. 네, 중독의 아주 중요한 원인은 우울증이나 현실에서의 자존감 저하를 꼽을 수 있는데요. 10대 중반의 청소년부터 20대 초반의 청년들까지 이 인터넷에 중독되는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우울증과 혹은 현실의 자존감 저하라고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삶이 우울하고 또 대인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또 무슨 일을 해도 별로 자신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 사이버 공간이 정말 좋은 세상으로 보이죠. 사이버 공간에서는 사람들의 소통이 쉽고요. 아무 이야기를 해도 별 상관이 없고 그리고 나를 숨길 수 있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 겁니다. 네. 그렇다 보니 조금 더 많이 몰입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는 거죠. 현실에서는 뭐 제대로 하는 것이 없어서 늘 야단 듣고 혼나지만 게임의 세계나 SNS 세계에서는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는 것처럼 네. 보상으로 느끼잖아요. 그것도 영향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예. 뭐 실제로 게임을 탐닉하고 있는 어떤 10대나 20대 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현실의 삶이 보잘것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예, 거기서 보상을 받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이 사이버 공간의 삶이 풍요롭고 관계가 또 다채로울수록 현실의 삶은 외롭고 보잘것없고 또 고독하고 우울하고 이런 경향이 높다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네. 아, 이게 조금 대조가 될수록 사실 더 탐닉하게 되고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새로운 내가 될 수 있고 그럼요. 원하는 내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인정과 보상과 칭찬과 막 멋있다, 뭐 님 아이템 멋진 듯 약간 이런 거 좋아요 듣고 받고 있으면 현실에서는 못 받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이버상으로는 받으니까 거기에 네. 몰입하게 되죠. 네. 아, 근데 그럴수록 오히려 또 현실과의 괴리는 또 깊어질 거 아니에요, 박사님.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좀 건강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 자기 성찰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화장실 갈 때 꼭 휴대폰 챙겨간다는 분들이 여전히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클래식 콰이어. 자, 이제 스마트폰 의존과 중독에 대한 이야기 또 하다 보니까 또 유튜브에서는 게임 이야기가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박사님은 게임에 관심이 있는 편이 아니셨기 때문에 이게 소외된 어떤 한 3분이었습니다. 네네. 자, 아무튼 계속해서 이어가면요. 박사님 말씀 중에 참 인상 깊었던 게 그러니까 이 게임 중독이라는 것도 사실 뭐 자존감 저하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또 외부 요인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무작정 뭐 게임을 하지 마, 뭐 줄여라 보다도 그 근본 원인을 좀 찾아서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박사님. 맞아요. 네. 이 심각한 인터넷 중독 이런 경우에 10명 중에 7에서 8명 정도는 분명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되게 또 많은 비중이네요. 이유가 다 있다는 거죠. 네. 이외에도 사실은 사회 공포증이나 학습 문제 그리고 가정과 환경의 문제로부터 도피하고 싶어하는 1차적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므로 무조건 인터넷 사용 시간을 줄이게 하거나 스마트폰을 압수하는 것보다는 먼저 현실의 어떤 문제 때문에 인터넷의 세계에 오래 머무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첫 번째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무엇이 결핍이 돼서 그 보상을 인터넷상으로 찾고 있는지 주의력에 문제가 있는 상태는 아닌지 혹은 많이 우울해서 우울하지 않은 상태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건 아닌지 찾아보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게요. 이게 뭐 비단 게임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좀 너무 집착을 하거나 하루에도 너무 많은 시간을 SNS에 내가 할애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내가 그 공간에서 뭐를 기대를 하고 뭐를 또 실제로 얻고 있는 건지, 뭐에서 좀 회피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씁쓸하지만 여러분 자기 반성 좀 해볼게요 오늘. 네. 맞습니다. 이 원인을 발견하면 이를 해결하는 데 힘을 쓸 수 있겠죠. 네. 바람이 가득 들어있는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인터넷 사용만 막는 어떤 임시 방편의 해결을 하게 되면 결국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쵸.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하고 나면 자연히 인터넷을 찾을 이유는 좀 많이 사라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싶고요. 네. 그 후에는 이제 현실에서 대체할 만한 활동을 찾아내고 그 시간을 늘리는 게 하나의 뭐 노하우겠죠. 무조건 나쁘다고 막는 것보다는 더욱 바람직하고 즐거운 활동을 찾아내서 서서히 대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운동을 하는 시간을 늘려보시거나 뭐 평소 흥미로운 일들을 찾아내서 현실도 사이버상 못지않게 마음을 머물러 있을 만한 좋은 곳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끔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이라는 어떤 미디어가 생기면서 만들어진 사회의 병이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사회적인 병이다. 네, 인터넷이 없었다면 중독의 문제도 없었을 테니까요. 네. 네. 그렇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면 어쩌면 새로운 미디어에 적응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종의 갈등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사실은 겉포장만 게임과 인터넷일 뿐 그 내용물은 오래전부터 인간의 어떤 마음과 삶에 영향을 미친 공통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이런 의미를 이해를 해보면 이 문제를 풀어가기가 한결 쉬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인터넷에 유능하고 또 스마트폰을 잘 다루는 그런 우리의 능력 덕분에 지금의 사실은 이 언택트 시대에서도 또 살아갈 수 있는 적응을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너무 강박적이거나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중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의 루트를 좀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은 면을 살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건 우리한테 달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더욱 더 결정적인 시기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 자, 아무튼 어쨌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뭔가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세상이 좀 팍팍하고 내가 좀 울적하고 그러면은 항상 뭔가 도피처를 찾게 된 거는 뭐 옛날부터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지금은 이제 인터넷과 이 스마트폰이라는 이제 형태로 드러난 것 같다 생각도 들었어요. 자, 그리고 6380님께서 박사님 있잖아요. 부모가 직업상 집에서 전자기기를 많이 쓸 수밖에 없을 때 아이에게 어떻게 이해시켜야 할지 어렵습니다. 라고 주셨는데. 네, 아이들은 어른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해를 잘해요. 그래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이게 아빠의 직업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점검하고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아빠가 이걸 쓰는 거는 이러이러한 이유에서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 주실 거라고. 아이가 이해를 못할 거다라는 예상은 어른이 하는 거예요. 아이는 생각보다 이해를 잘하고요. 어떤 말인지 다 알아듣습니다. 뭐 생각보다 아빠 알았어 이래 라고 쿨하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이가. 예. 그래요. 자, 인터넷 중독에는 라디오를 추천해 줍시다 라고 0900님이 건강한 매체로 또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퀴즈 바로 나갈게요, 박사님. 네, 나날이 그리고 다달이 성장하고 발전함을 뜻하는 오랜만의 사자성어입니다.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아, 오랜만인데요. 그죠? 손에 씻으셨네요, 진짜. 다른 유형 씻으셨고, 자, 보기가 있습니다. 네, 1번은 일치월장이고요. 네. 2번은 후암무치입니다. 네, 나날이 성장하고 발전함. 1번 일취월장, 2번은 후한무치입니다. 태극대세 백폴그 듣는 동안에 정답 보내주세요. 네, 정답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사자성어 퀴즈였는데요. 정답은 뭔가요, 박사님? 네, 우리가 나날이 다달이 성장하고 발전하죠. 일취월장입니다. 네, 자, 정답 잘 주셨고요. 다우라도 그렇다라는 또 분들 계셔가지고 힐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이 마음 실험실 매번 일취월장 되는 이 시간도 계속해서 아껴주세요. 자, 코너 속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아주 솔직히 그냥 네가 참 좋아. 자, 오늘도 주제에 어울리는 또 영화 한 편 데려와 주셨네요, 박사님.
언택트 시대의 위로가 되는 영화가 뭐가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과 연관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드는 힐링 영화가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네. 2018년 국내 개봉작 리틀 포레스트를 추천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떠세요? 약간 대척점에 있네요. 그렇게 생각이 들죠. 네네네. 네. 임순례 감독님의 리틀 포레스트, 거기 김태리가 요리를 네. 하는 게 참 인상적으로 네. 나오죠. 예. 뭐 류준열도 나오고요. 문소리님, 진기주님의 주연 작품입니다. 예. 인터넷 중독에 관한 좀 뭐랄까 삭막하고 차가운 환경에 이런 영화는 느리고 조용하고 또 큰 갈등이 없지만 따뜻해서 쉬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립니다. 힐링이 되겠네요. 예. 자연을 보고 또 음식을 하고 그리고 친구들과 농담을 주고받는 장면들이 좀 좋고요. 사실상 우울증을 극복하거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정성껏 음식을 해서 맛있게 먹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이 리틀 포레스트를 보면서 그 생각이 저는 많이 들더라고요. 네. 한 번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나를 좀 대접해주고 그러면서 우울감이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거. 리틀 포레스트 또 보고요. 일단은 먹고 싶네요. 여러 배고파요? 음식들이. 배고플 시간이죠, 박사님. 그러네요. 네. 네. 저 이런 약속은 어떻게 이렇게 어겨지지가 않을까? 배꼽 시계를 아니면 살겠다고. 어떻게든 내가 목숨 유지하겠다고. 예. 박사님 오늘도 덕분에 유익하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우리 저도 박사님. 즐거웠습니다. 네, 네. 리틀 포레스트 같은 그런 하루 되시기를 기원할게요.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당첨자 이따 발표할게요. 어느새 높게 자라는 저는 쌀을 한 가마니 들고